공부가 안 되는 연고 티처. 너 그게 말이니 방문이? 아, 나 말을 못해서 글이라도 잘 적어야 되는데 논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연구 티처를 확인해봐. 띠용.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연고 티처, 논술편 티처를 맡은 정 대표. 김리입니다. 네. 이제 슬슬 수시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형으로 수시를 쓰실 건지 정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논술 전형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논술 재수 현역 2번 받고 고려대 논술도 받고, 그리고 저는 물리를 선택해서 갔었어요. 저는 4년 전 이맘때쯤 이제 수시 논술로 5개를 전형을 지원했었고요.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일반 전형 논술로 합격했었어요. 그래서 정 대표는 이공계 논술을, 저는 문과 논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술을 쓰실 분들 아니면 쓸지 말지 고민하실 분들은 이번 연구 티처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과생들을 위한 논술 전형에 대한 저만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하려면 어쨌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논술은 교과 범위 외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어차피 다들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논술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와 별로 관계없이 그냥 수능 우선 선발이나 이런 것들로 논술 전형에서 합격이 많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수능을 잘 봤다는 가정을 하면 논술의 우선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 논술 문제들이 교과 범위 내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결국에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 논술도 잘 풀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현재가 처음과 끝은 같아요. 중간이 바뀐 거고, 결국에 수능을 잘 봐야 논술도 합격을 한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리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리 논술의 범위는 수능 수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 수학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고난이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 이런 문제들을 내신 서술형을 푼다 생각하고 최대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푸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수리 논술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수능 끝나고 그 몇 주 동안 학원 다닌다고 논술에 합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평소부터 수리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수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이 수능 수학 공부가 끝났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 라고 생각된 시점부터 바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때는 제대로 잘 못하고 재수 때 1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능 수학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푸는 문제는 지망하는 학교의 수리논술 기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제집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문제를 쭉 푼 다음에 해설지와 본인의 그 풀이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해설지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어갔구나, 이런 표현을 썼구나, 이런 그 답안의 차이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지처럼 답을 써내려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범위 내에 없는 내용들이 수리논술에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건 뭐 세상의 모든 수학 지식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거나 문제집 풀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개념들을 그냥 체화시켜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90% 이상이 그냥 그날 논술 시험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풀고 보면 안 돼요. 풀고 보면 안 되고, 딱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 머릿속에 이 문제는 요렇게 풀어나가면 요런 식의 답이 나오겠구나.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 풀이 과정들이 눈에 보여요. 그게 보이고 나서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쫄면 안 됩니다. 수리논술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도 않고, 어쨌든 대부분 수능 수학 범위 내고 그냥 말이 좀 많은
30번, 21번이라고 생각하고 푸시길 바래요. 그래서 너무 쫄고 그 문제를 대하면 별의별 게 다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쭉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답이 나오는 과정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그 방식대로 풀어나가시길 권합니다. 수리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인데, 과학 논술은 수리 논술에 대해서 해드린 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 논술의 경우 보통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화학에 관련된 거라면 화투까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인문 논술에 대해 알려드릴 김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수시 논술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었고 지금은 없어졌죠. 논술 합격하고 나서 논술학원에서 한 1년 정도 첨삭팀장으로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저런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논술 팁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 분석과 지문 분석 정도는 다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안지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개요를 굉장히 자세하게 짜야 한다는 점이에요. 원고지에 글을 이제 적기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첫 번째는 개요를 대충 짜놓고 글을 막 쓰다 보면은 수정해야 할 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시간이 절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결국 제한 시간 내에 완성된 답안지를 쓰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논술 팀장을 하면서 이제 봤던 학생들 중에 개요를 굉장히 대충대충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진짜 큰 갈래들만 이렇게 짜놓고 다른 세부적인 문장들은 즉흥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체적인 글의 논리나 일관성에 어긋나는 문장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즉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최대한 상세히 어떤 내용을 어떤 문단에 어떤 식으로 담을 건지를 다 짜놓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문장을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건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어 문법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겠죠? 논술을 쓸 때 문법을 틀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관점 요인이에요. 맞춤법을 틀리든 띄어쓰기를 틀리든 최대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들 수능 때 어법 공부하시잖아요. 그 수능 때 어법 공부한 거를 잘 새겨뒀다가 논술 시험장에 가서도 하지 않아도 될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문법적인 오류가 주술관계가 틀리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글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거랑 글을 쓰는 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어를 까먹게 되고 주어를 까먹으니까 수어가 주어랑 맞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지에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문장을 쓸 건지 한번 새겨보고 이게 주술관계가 맞다 하면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술관계에 맞추는 또 다른 팁은 문장을 짧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입시 논술을 쓰실 때는 무조건 읽는 사람에게 친절한 글을 쓰셔야 한다는 건데요. 입시 논술을 보시면은 글채점하는 감독관은 쓰시는 분의 시험지와 함께 정말 수백 개의 논술 답안지를 검토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백 개의 답안지 중에서 내가 튀진 못할 망정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에게 혹은 읽는 사람에게 친절한 글을 쓰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을 두 갈식으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그 문단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장이나 주제를 쓰면은 주장을 놓칠 일은 없겠죠? 첫 문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입시 논술이 한 1000자 안팎 으로 해가지고 글자 수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글 안에 뭔가 나의 주장을 엄청 논리적으로 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쓰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주장은 이거였는데 이걸 결국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핵심 주장을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이렇게 논술을
되게 오랜만에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난 4년 동안 바뀐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수리논술, 과학논술에 대한 부분을 꼭 지망하시는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논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합격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논술평 티처로 나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네, 성공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영어 티처와 함께 모두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독 눌러주세요. 다른 영상 보고 싶으시면 보러 가세요. 다른 영상 보러 가시는 건 여기 눌러주세요. 안녕.